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딕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응시를 했었던 엔트런스 exa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유럽 의대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엔트런스 exam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영상 초반부에는 우선 이 엔트런스 exam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2024년 5월 24일에 체코 프라하에 있는 제3학부 의과대학에만 응시를 했고, 그래서 저의 시험은 어땠는지, 뭐 난이도는 어땠고, 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엔트런스 exam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대학교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체코에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엔트런스 exam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수능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학생들이 해당 연도에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를 한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시험에서 본인이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대학교라든지 과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지만, 이 체코의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마다 그 학부마다에도 다 엔트런스 exam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까렐 대학교라고 하면은 같은 대학교이다 보니까 까렐 대학교의 엔트런스 exam을 보면 내가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1학부, 2학부, 3학부 혹은 뭐 프라하 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학부에도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그 체코 찰스 의대 패컬티 비교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코 프라하에는 찰스 의대라는 이름의 패컬티가 3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first faculty, second faculty, third faculty 이렇게 학부가 다른데, 이 학부마다 entrance exam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의과대학의 엔트런스 exam이라는 것 자체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네가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취지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엔트런스 exam에서 요구를 하는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전체적인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엔트런스 exam에서는 보통 mathematics or physics 이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필수로는 chemistry 그리고 biology 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는 4과목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학하고 물리학 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마다 이 entrance exam, 이제 그 학부 고유의 entrance exam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피직스를 본다라고 해도 안에 들어있는 문제 문항수도 다르고, 그리고 이 문항에 하나만 답을 선택을 하는 건지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physics, chemistry, biology라고 해도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도 시험을 본다, 우리 학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은 과목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는 하지만 과목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제 특정 카테고리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부들마다 엔트런스 exam은 전부 상이하지만 좀 전반적인 흐름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다른 학부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written part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mathematics or physics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hemistry, biology 이 과목들을 먼저 그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oral part로 넘어가는데, 이 구두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부들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리튼 테스트를 응시한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튼 테스트를 먼저 보고 거기서 점수를 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점수별로 이 정도의 커트라인까지는
오럴 파트로 넘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1차 심사를 통해서 추립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부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저랑 같이 프리메드 공부했던 학생 중에 이제 제너럴 메디슨 아니고 그 치대를 응시를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우선 리튼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럴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학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는 학부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그 리튼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오럴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평가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이렇게 그 학생들이 그 시험장으로 가서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리튼 테스트로 먼저 이제 1차 심사 해가지고 거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오럴 테스트로 넘기고 오럴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체코 프라하에서 프리메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엔트런스 exam을 체코에서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엔트런스 exam을 여기서 봤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응시자들이 항상 이렇게 프라하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faculty마다 전 세계 이제 특정 나라들하고 이렇게 그 특정 에이전시와 연합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Third Faculty 같은 경우에도 뭐 영국, 독일 그리고 터키 그 다음에 뭐 두바이 기타 등등등등 이제 국가들의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 특정 나라에서 응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다니게 될 Third Faculty하고는 크게 이렇게 뭔가 정보도 잘 없고 이렇게 연계된 에이전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hird Faculty 입학 시험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좀 다르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econd Faculty랑 이렇게 그 연계가 된 First Faculty도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Second Faculty로 대부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 학부 시험을 한국에서 응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이렇게 뭐 Third Faculty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나는 뭐 체코에도 응시하고 싶고 혹은 뭐 이탈리아, 뭐 헝가리, 기타 등등 다른 유럽 무대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특정 에이전시를 통해서 엔트런스 exam 한국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좀 알아보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트런스 exam을 보는 언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체코까지 오셔서 의대를 입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체코어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체코라는 나라의 의대이기 때문에 이제 체코어로도 응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응시가 가능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언어는 다 영어를 쓰고 그리고 엔트런스 exam도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의 이 엔트런스 exam을 체코 학생들하고 그 외국 학생들하고 다른 날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오셨을 때에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영어를 사용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 시험 이제 리튼 테스트를 보고 나서 패스를 하고 나서 이제 오럴 테스트를 하실 때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엔트런스 exam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이제 답변 드리거나 혹은 더 이제 이거는 좀 콘텐츠화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상 더 추가 제작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응시를 했던 제 3학부 의대에서의 엔트런스 exam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후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응시를 했던 제 3학부 의대의 엔트런스 exam 같은 경우는 5월 24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 제가 프리메드 과정을 그 Third Faculty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프리메드 과정 자체가 거의 22일, 23일 이 정도까지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트런스 exam 보기 전까지도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거를 좀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런스 exam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프리메드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고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8시까지 학교를 와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 그게 초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출력을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파스포트 가져가니까 여권 반드시 들고 갔어야 했었고, 그래서 준비물은 사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적인 펜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주기는 하는데, 아무튼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했고 준비물은 딱 2가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펜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좀 편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풀 때 좀 샤프로 풀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냐고 하니까 가능은 한데 이제 리튼 테스트까지만 본인의 필기구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나게 긴 어떤 글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마크할 수 없이 그냥 눈으로만 쭉 읽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A4 한 장 분량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아무런 필기구도 쓸 수 없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응시한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직스랑 매스매틱스 중에서는 저는 이제 물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받고, 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물리원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을 봤을 때도 사실 이제 물리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면서 막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평이하게 나왔던 게 이제 피직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되어 있는데요.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무기화학이랑 유기화학, 그리고 일부 바이오 케미스트리까지 전부 다 나왔었고, 사실 피직스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웠다기보다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커리큘럼 따라서 했지만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케미스트리도 사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좀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바이올로지인데요. 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세포학, 유전학, 그리고 신체 전 계통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내용이 많은 건 바이올로지가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바이올로지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갔어요. 왜냐면 Cert Faculty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게 작년 시험 문제는 아니고 재작년인가 아무튼 몇 년 전에 이제 entrance exam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올로지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으나 오히려 바이올로지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이 나왔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입학시험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가지 과목들을 전부 다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피직스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부 같은 경우는 30문제, 30문제, 3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90문제가 나오고, 이거를 종이에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타블렛 PC를 줘요. 그래서 타블렛 PC 안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종이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계산하고 태블릿 PC에다가 답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문제는 한번 답 제출하고 나면은 못 바꾸는 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싹 다 풀고 나면은 특정 문항들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를 한 5장 정도 그냥 챙겨갔는데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챙겨갈 수 있거든요. 챙겨가가지고 한 종이는 이제 바이올로지만 풀고 이제 다른 종이는 케미스트리만 풀고 다른 종이는 피직스만 이렇게 풀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풀이 과정을 1번 이런 식으로 풀이, 2번 이런 식으로 풀이, 그리고 내가 제출한 답 이런 거를 적어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는 내가 이거는 삭제를 했었고 이거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좀 적어놓잖아요. 풀이 같은 것도 옆에. 근데 타블렛 PC로 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풀이를 따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풀이를 미리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할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었지라고 보면서 재풀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hird Faculty 같은 경우는 그 총 90문제를 푸는데 3시간을 주는데 사실 이제 저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갔어서 그런지 3시간을 다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됐을 때 모든 항목을 다 풀고 재검토까지 마친 상태여서 2시간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제 바로 또 다 제출하고 나가기는 좀 그래서 한 재풀이는 한 4번 정도 그냥 검토를 했었고, 근데 사실 그 재풀이를 한다라고 해도 제가 아예 모르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재풀이하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찍은 거는 똑같이 찍은 거대로 놔두고,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던 항목들은 이제 재체크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특히 이제 유닛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 이제 그 체코 의대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 유닛들을 내가 맞게 변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4번 정도까지 하고 1시간 남겨두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1차 시험을 끝나고 나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8시 반 정도에 스타트를 했고, 이제 3시간이었으니까 11시 반에 끝났다라고 치면, 거기 이제 그 시험관님들이 12시 정도에 그 스크린이 있어요. 복도 중앙에. 거기 스크린에 너의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2시 딱 되자마자 그 스크린에 딱 가면은, 이제 1차를 합격한 학생들의 수험 번호가 이렇게 쩌르르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2차 시험을 하러 가는 거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2차 시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도 아직 저희 학교 학부 그 entrance exam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체코 내에서도 총 2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거의 10여 개의 도시에서 또 진행이 될 거여가지고 제가 그 나라들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약 40명 정도 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40명 이런 언저리의 학생들이 응시를 했는데, 우선 1차만 합격을 한 사람은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 정도가 우선 1차에서 이렇게 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머지 붙은 학생들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특정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그 1차 시험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2차 시험 그 스케줄을 다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시에 1차 합격 결과 나왔는데 2시 15분이었나? 30분이었나? 아무튼 이 정도에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거였고, 그 본인이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떤 방에 들어가면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A4 용지 안에 있는 그 과학적인 내용, 보통 이제 그런 뭐 메디컬 관련된 뭐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뭐 질병의 그런 기전이라든지, 혹은 뭐 치료 방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같은 거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읽어서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그 내용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항목들을 골라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읽고 기억나는 이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나중에 그 오럴 테스트를 하러 갔을 때 이제 그 앞에 계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커미티 분들 앞에서 이제 네가 읽은 글은 무엇이었니? 뭐 어떤 내용이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제 줄줄줄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추려서 얘기를 하고 나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빠뜨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추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이 나면 그 기억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이 시작돼요. 왜 우리 학교에 응시를 하고 싶은지, 왜 너가 메디슨, 이제 이 의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런 본인의 이제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내용들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읽는 시간 10분, 그리고 인터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차례의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엔트런스 exam이 끝이 나는 거고, 솔직한 생각으로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막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난생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정말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2차 시험은 생각했던 것보다 지문이 훨씬 길었고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영어 단어들도 굉장히 이제 의학 용어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런 동사나 이런 특정 그 명사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 때 그 시험관님들이 그 시험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온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금요일이 시험이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메일 열어봤는데 바로 이제 congratulations라고 하는 메일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뭐 그 오피셜한 입학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서류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피를 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합격이 맞는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제 월요일날 나온다고 했으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뭐 이러고 월요일날 기다리는데 메일이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막 그 같이 1차 합격했던 그 프리메드 동기랑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제 이제 정식 합격 결과 메일이 스팸 메일에 와 있었고, 정말 그 엔트런스 익사임 끝나고 거의 오후 4시 반 정도였나? 바로 그 당일에 그 정식 합격 메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메일 스팸 메일함까지 반드시 잘 체크하시길 바라고, 그 사실 이거는 좀 제가 섣부르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랑 같이 그 프리메드를 했던 학생 중에서 저희 학부 같이 지원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1차는 붙었어요, 같이.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메일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학교에 물어보니까 그런 테크니컬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다. 우선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당일에 메일을 받은 학생들은 좀 최종 합격이 확정된 학생들만 메일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엔트런스 익사임 끝나고 나서 그 프리메드 서티피케이트 받으러 그 스터디 디비전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 분들이 저보고 축하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뭐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고 너는 뭐 이거는 다 끝났고 이제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합격이 확정된 학생들에게는 당일날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그 응시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은 충분히 말씀드렸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점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합격하고 나서 그 리저트를 보내주지는 않는데요, 원래. 뭐 합격을 했으면은 그냥 너는 뭐 합격했고 이런 입학 절차 밟으면 되고 너 점수가 몇 점이야 이런 거를 말씀해주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정도 점수를 맞으면은 이제 의대 입학을 합격을 하는 것에 뭐 큰 무리는 없겠구나라는 정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학부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총 30문제에서 3개를 틀려서 그 27문제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는 안에 무기화학, 유기화학 다 포함되는데 총 4문제를 틀려서 이제 26점.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좀 쉽게 풀었던 피직스, 물리 같은 경우는 총 30문항에서 28문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탈 90문제에서 9문항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90문항에서 9문제를 틀려서 1차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도 물어봤는데 2차가 그 60점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 자연스럽게, 왜냐면 리튼 파트도 90점 만점이었으니까 이게 뭔가 내가 90점 만점에서 60점만 맞은 건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추가로 물어보니까 그 두 번째 오럴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총 이제 맥시멈 점수가 62점이래요. 그래서 저는 62점에서 60점을 맞아서 이렇게 토탈 포인트가 되어서, 그래서 의대 합격 결과를 당일날 받을 수 있었던 이러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 3학부에서 진행된 엔트런스 exam의 이제 후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좀 적어놓고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거나, 혹은 지금 보내주시는 것처럼 뭐 인스타 DM이라든지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 또 만드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엔트런스 exam 관련된 영상은 좀 길기는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약 이제 4, 5개월 정도 진행을 했던 이 프리메드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프리메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